오늘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달러가 계속 약달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느 누군가는 지금의 이 달러가 조금 매력적이다. 너무 좀 낮아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달러의 약세, 뭐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연말에 뭐 장중에 1,488원, 뭐 1,500원 가까이 갔었던 거는 뭐 우리나라의 특이한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기 예. 때문에 사실 원화가 굉장히 달러 대비 약세였던 것 같고, 그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서 1,400원 이제 언더로 내려오게 된 건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좀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제 신흥국 통화가 좀 강세를 가게 된 뭐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계기로 인한 원화 강세는 저는 이제는 좀 끝났다. 끝났다. 네, 이제는 다시 달러에 대한 가치를 올려야 되고, 가치를 올려야 된다는 표현보다는 달러를 점점 늘려갈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달러 위치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어떤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보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 포털 사이트나 뭐 은행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 10년치 원 달러 환율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10년치. 예. 딱 10년 전에 1달러당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1달러를 구하려면 우리는 1,000원만 지불했으면 1달러를 줬어요. 예. 근데 지금은 1,380원 줘야 되잖아요. 1,300 그렇죠. 그리고 최고치였을 때는 뭐 장중 최고치 때는 1,400원, 거의 1,500원 가까이 1,500원 가까이 갔다면 됐죠. 예. 우리의 원화는 50%나 절하된 거거든요. 1,000원만 주면 1달러 줬는데 1,500원 가까이 줘야 이제는 500원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달러에 대한 매수를 하는 시점은 언제나 옳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미국에서 이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굴지의 테크 기업들이 탄생을 했고요. 지금은 AI를 기반으로 한 또 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연장선의 성장을 이어오고 있고요. 예. 미국의 GDP나 1인당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증이 이 달러의 강세를 우리나라 대비 자연스럽게 이어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 5가지 이유가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와서 이제 원화로 국내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 지어야 된다. 뭐 이천에 SK하이닉스 공장 늘려야 된다. 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반도체를 팔아서 들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예. 오히려 달러로 벌었으면 지금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의 소비 시장이나 미국의 테크 시장을 침투할 수가 없고 현지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원화로 교체하려는 수요보다는 야, 달러 벌었으면 달러로 다시 재투자하는 갖고 방향으로. 있어. 네, 이런 수요가 근본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예. 거죠. 두 번째로 이 국민연금도 굉장히 그 달러 투자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는데 예. 환해지를 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 US 달러 오픈이에요. 그만큼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연금을 운용할 때 달러 자산에 대한 그 니즈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네, 이 부분도. 한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해외 투자 비중이 50%를 채 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예. 근데 지금은 거의 60%에 육박했고요. 이에 대한 해지도 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지금 고성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의 성장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도 아닌데 금리가 더 높죠. 4.5% 합니다. 뭐 1% 정도 내려서 5.5에서 4.5가 현재 됐는데 우리나라 금리와의 역전 차이가 유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참 사무실에서 보면서 아이러니한 게 우리나라 CMA에 투자를 하면 한 2% 초반 줘요. 근데 미국 달러 CMA 투자하면은 4% 줍니다. 그럼 전부 다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예. 그냥 더 어찌 보면 뭐 우수한 통화라기보다는 선진국의 통화, 그리고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데 이자를 더 많이 줘? 그럼 저도 정말 이게 원화를 왜 갖고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참.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과정이 예.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강세를 저는 계속해서 증가시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튀르키예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장기간
그 오른 게 실제로 나는 튀르키예 증시에서 돈 벌어가지고 유로존 이제 여행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튀르키예 없다. 증시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예. 튀르키예 통화가 반대로 반대로 또 거꾸라진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물거품 같은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 증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게 지금이 어쩌면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은 약간의 좀 그 물거품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우리가 좀 냉철하게 네. 따지면 사실 뭐 저출산, 초고령화 거기에 네. 따라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 뭐 이러한 어떤 미래적인 부분을 우리가 끌어왔을 때 과연 뭐 우리가 적정 가치를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의구점도 분명히 있고 뭐 다른 나라와 또 비교했을 때 뭐 PBR, PER 여러 가지 또 비교하는 그런 거 있지만 네.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 증가율 이제 광해 통화 M2 증가율로 보면은 네. 24년도에 우리나라 증가율이 한 6.6에서 6.7 정도 나오거든요. 미국 3.9입니다. 그러니까 3.9? 뭐 미국이 부채를 많이 늘리는 게 욕할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지금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증가하고 추경 예산의 공격적인 편성이나 맞아요. 사실 좀 많이 이 지원금들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원화보다는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 강조점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인구가 이제는 감소하는 나라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게 이제 좀 크죠. 네, 예. 이게 굉장히 그 크리티컬한 문제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선진국이고 인구 구조가 사실 그 인구 피라미드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예쁜 삼각형 모양을 갖고 있어요. 20, 30대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유년층 한 14살에서 16살의 어떤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은 예. 상황이고요. 굉장히 부러운 인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경제 주류 계층으로 올라왔을 때 미국의 경제는 또 다시 탄탄할 거거든요. 예. 네, 그들이 또 AI에 굉장히 친화적인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10년, 20년을 봤을 때 우리가 과거 10년보다 원화가 달러 대비 500원이 더 절하됐다. 10년 뒤는 어떨까요? 저는 최소 500원 이상 또 더 약세가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가감히 좀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만약에 뭐 달러에다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보통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ETF다 될 수도 있고 사실 아니면, 예. 그 흔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자라고 하는 자산가 분들도 달러에 대한 매수는 지금 많이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근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달러 자산의 한 70%는 그러니까 내가 뭐 달러가 한 10억 있다라고 하면은 한 7억은 미국 국채 하시면 되고요. 아 미국채로. 네, 예. 3억은 미국 우량주 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 그러니까- 국채의 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예. 약간 이제 금리 10년 물금리가 4.4기 때문에 그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하게 날 때는 이 코로나의 어떤 반작용으로 인플레가 날 때는 그 오케이가 됐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떤 시간차로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미국 부채와의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달러 최근에 약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달러에 대한 투자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지 5가지의 요인을 들어서 지금이 달러에 투자할 적절한 어떤 시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늘 저희가 수요일 되면 정말 한동욱 부장님과 여러 깊은 인사이트를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자, 오늘 한동욱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모셔서 깊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